자, 이제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 기압과 날씨에 대한 얘기 할까요? 기압과 날씨. 응? 아까 이제 전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전선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 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압이. 응? 일단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고기압과 저기압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고기압 대 저기압. 자, 고기압 대 저기압은 일단 그림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기압은 이건 이제 우리 북반구에서요. 북반구. 뭐 앞으로 배우게 될 지구과학은 기본적으로 북반구에 대해서, 그건 알고 있지. 북반구랑 남반구가 무슨 뜻인지. 이 둘이 달라. 아주 많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거 알고 있어. 그 화장실 물 내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지금 이게 물이 돌아갈 때 우리는 반시 방향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물 한번 내려봐. 반시 방향 요렇게 빨려 들어가. 그럼 물을 내릴 때는, 아니면 뭐 설거지하고 물 받아놓고 물 뺄 때도 그렇고. 근데 남반구는 반대야. 화장실 물 내릴 때 시방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하기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궁금하면 유튜브 한번 찾아봐. 아니, 재밌는 거 많아. 남반구랑 북반구가 도대체 왜 다를까라는 거지. 일단 영향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 지구가 도는 거. 응?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가 북반구 따로 돌고 남반구 따로 도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고기압과 저기압을 배우게 될 건데, 이건 북반구에 한정돼서 배우는 거야. 남반구는 이거에 반대라는 거야. 응? 근데 우리 남반구에 대해서는 따로 안 배우니까 북반구에서만 기억하면 돼. 자, 일단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기압이 높다. 당연히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 자, 요거 외에 이제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얘는 하강기류야. 하강기류. 그리고 얘는 상승기류야. 상승기류. 그러니까 기류라는 게 고기압은 이제 기압이 높아, 반대보다. 그리고 여기는 기압이 낮아. 그러면서 아니 먼저 이렇게 얘기할게. 미안. 하강 상승보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는 그 고밀도, 그러니까 고밀도와 저밀도로 생각해도 돼. 기압이 높다라는 건, 고기압이라는 건 밀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공기 밀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따뜻하겠어, 차갑겠어? 불은 따뜻하겠어, 차갑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차갑다고. 그러니까 고밀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어때? 찬 공기야. 고기압이잖아. 응? 여기 밀도가 낮으니까 따뜻한 공기겠지. 저기압이야.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찬 공기니까 얘는 바깥으로. 자, 우리 지구가 알기 진짜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던 고밀도랑 저밀도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고밀도와 저밀도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어. 그게 뭐야? 확산이야. 확산이 무슨 뜻인지 알지? 어디서 어디로 퍼지는 거야?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퍼질까?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퍼질까? 잉크를 생각하는데, 잉크가 한 점에 딱 떨어지잖아. 어떻게 돼, 얘가? 확산되잖아. 그렇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야. 똑같은 개념이야. 이건 너무 무서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구과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이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고밀도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퍼져나갈까, 모여들까? 그렇지. 그래서 고기압은 퍼져나가. 저기압은 뭐야? 어떻게 되겠어? 저기압은 이쪽으로 모여들면 내가 밀도가 낮으니까 바깥에서 나한테 오는 거지. 응?
그래서 얘는 퍼지니까 어떤 기류가 생겨? 얘는 하강 기류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야. 여기 이따 그림으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모여들기 때문에 모여들어서 어떻게 돼? 한 점에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얘는 상승 기류가 생겨. 그리고 얘는 이 상승 기류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해. 그냥 여기 있는 건 다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는 모든 내용이 다. 그리고 당연히 누가 더 중요해? 저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저게 뭐 물론 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 생성돼. 알고 있지? 이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 생기는 거. 상당히 중요해. 상승 기류가 구름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과정 중에 저기압에서 생긴다는 얘기 들은 적 있지? 구름이 생성되면 당연히 뭐가 내리겠어? 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은 비가 내려. 저기압에서. 그리고 반대로 고기압은 어때? 맑음이야. 하강 기류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라서. 자, 그리고 이건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야. 이제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이 두 개를 나눠서 그릴 거야. 둘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위에서 본다는 건 이 하늘에서 보는 거야. 아래로.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고기압은 이런 식으로 보여.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응?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이 방향이 다 뭐야? 이게 다 시계 방향이야. 응? 그렇지? 응?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옆에서 보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어? 저기 위에서 본 거죠. 이게 위에서 본 거지. 옆에서 보는 건 이런 식으로. 됐어? 워낙 중요한 거지. 저기압, 고기압과 저기압. 아까 얘기했지? 여기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이야. 응?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뭐 저기압이 하나 있어. 뭐 이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저기압이 하나 있는데 고기압은 그렇게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고기압도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뭐야? 이 온대성 저기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온대성 저기압. 이 온대성 저기압이 뭐냐라는 거지. 온대가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모두 있겠어. 그러니까 온대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온대 기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슨 기후도 있지? 열대 기후 있지. 맞지? 들어봤지? 온대 기후, 그럼 열대성 저기압도 있을까 없을까? 열대성 저기압도 있으니까 온대성 저기압은 우리 근처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온대 지방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자, 이건 추가적으로 상식으로 기억하는 거야. 중요하긴 한데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되는 거. 나중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야? 이 열대성 저기압이야. 이건 당연히 어디서 만들어졌겠어? 저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 밑에 저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거지. 이 열대성 저기압은
열대성 저기압은 다른 이름이 있어.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를?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야. 그리고 이건 어떤 바다에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 태평양에서 일어나면 태풍이고, 대서양에서 일어나면 허리케인이고, 인도양에서 일어나면 사이클론이야.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어. 뭐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적어도 태풍은 알아야지. 어? 태풍은 우리나라 저 북태평양, 아까 그 북태평양이잖아. 그 태평양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열대성 저기압이야. 이건 같이 기억을 해주고, 온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은 이제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고, 온대성 저기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할게. 당연히 온대성 저기압은 뭐랑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전선에 의해서 이게 기압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전선에 의해서.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은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이 생긴 것도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할랭 전선이야. 항상 왼쪽이 뭐야? 저게 온대성 저 이게 온대성 저기압이야. 왼쪽은 왼쪽은 할랭 전선이야. 항상 왼쪽이 할랭 전선이야. 오른쪽은 온난 전선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결국 이 파란 할랭 전선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따라잡는 거야, 온난 전선을. 그러면서 이 온대성 저기압이 없어지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방향은 어디겠어? 이 온대성 저기압의 방향은? 오른쪽. 약간 오른쪽 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일본까지 지나가 안 지나가? 요게. 얘가 여기 다 지나가는 거야. 온대성 저기압이. 중국 쪽에서 시작해서 주로, 그러니까 이 온대성 저기압은 실은 어떤 계절에 많이 생기겠어? 당연히 여름. 봄과 가을에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 겨울과 여름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기가 힘들어?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일단 계절별로 한번 정해볼게. 내가 계절별로 정해줄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도 같이 기억해도. 계절. 어차피 뒤에 날씨를 또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온대성 저기압은 결국 봄과 가을에 대한 얘기야. 대충 이렇게 생각해. 온대성 저기압이 있다 그러면 그냥 봄과 가을 생각해. 네? 계절별. 일단 겨울은 무조건 누구야? 겨울은 시베리아야. 그냥 얘 고기압. 이 시베리아가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이 온대성 저기압 볼 일이 없어. 시베리아 고기압. 그냥 얘만 보면 돼. 보는 법은 이제 보게 돼. 우리 문제에서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두 번째로 뭐야? 여름에 누구? 북태평양? 얘도 고기압이야.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봄과 가을에 누구? 물론 양쯔강이 있긴 한데 얘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세진 않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는 거야 그냥? 온대성? 저기압으로 봐도 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양쯔강 기단이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기단 보는 법은 따로 얘기해 줄게. 지금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온대성 저기압에 지금 관심을 가질 거야.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국 쪽에서 시작해서 일본 쪽으로 이게 요 상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 여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건 이제 어디서 본 거냐면 얘는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이게 위에서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하늘에서 봤다고 칠게. 그럼 옆에서도 볼 수 있어 없어? 이 똑같은 그림을 옆에서도 볼 거야. 응? 이 똑같은 그림이 옆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당연히 왼쪽은 뭐겠어? 왼쪽은 할랭전선. 아니까 찬공기는 어차피 저 밑에는 다 찬공기야. 알잖아 이거, 그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 뭐겠어? 지금 이것 때문에 전선이 생긴 거야. 그리고 왼쪽 전선은 무슨 전선? 할랭전선. 이 급하잖아, 기울기가. 그리고 오른쪽은
그리고 결국 얘가 빨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따라잡는 걸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된다는 거야. 이게 결국 얘가 가서 언젠가는 저걸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잡아먹으면 그게 폐색전선이 되는 거야. 됐지? 위에서 보면 이렇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맞는 거야. 좀 더. 잘 안 보이나? 보이나? 약간 이런 라인이 맞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당연히 여기 가운데는 저기압의 중심이야. 저기압 중심. 자, 차근차근 보게 될 거야. 우리 지도에서 보면 이 위치를 A라고 할게. 어디냐면 여기 요 위치를 A의 위치라고 할게. 이거 꽤 어려워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이거 이제 B 위치라고 하고 요 위치를 C의 위치라고 할게. 지도에서 A, B, C의 위치를 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B의 위치야. 그리고 여기가 A의 위치야.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위에서 보는 게 있고 옆에서 보는 게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C는 당연히 이 안쪽의 위치야. 어? 자, 이 A, B, C를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상당히 어렵다. 일단 A, B, C의 온도부터 얘기할게. 온도는 어떻게 될까? A는 춥다. 차갑다. 왜냐면 좀 보면 알겠지만 찬 공기에 있잖아. B는 B는 따뜻하겠지. 지금 봐봐. 저 비교를 해봐. 이렇게 전선면 아래쪽이 B야. 그럼 전선면 아래쪽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렵지, 보기가. 익숙해져야 돼. 이렇게 생기는 거고, 따뜻한지 차가운지 C는 당연히 차갑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상태.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또 어려워져.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시간에 의해서 나오냐. 너 이번 다음에 만약에 시험 볼 때 내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이 단어. 무조건 얘가 제일 어려워. 만약에 선생님이 대놓고 애들한테 이제, 야, 니들은 이거 맞출 몇 명 없을 거야 라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얘야, 내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춥다, 따뜻하다, 춥다.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날씨는 A는 무슨 날씨냐라고 해보면 A는 소나기가 내려. 자,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 알고 있지. 여기는 따뜻한 공기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구름이 생겨?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거야. 잘했어. 이게 저군형 구름이 생겨.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했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렇게 추운형 구름이 생기겠지. 그래서 B는 무슨 비? C는 이슬비가 내릴 거야. C는 이슬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A는 소나기가 내리지. 당연히 B는 어떻게 써? 맑음이야. 여기는 맑아. B는 지금 저 구름이 있는 곳에서만 내리는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바람의 방향을 기억하는 건데 이 바람이 진짜 쉽지가 않아. 어? 바람이 어디서 부냐라는 거지. 대신 근데 바람을 불기 전에 나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이거부터 안 되는데 이렇게 근본 없으면 또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혹시 근본 없게 대답을 하면 이거는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어? 알아? 공부가 쉽진 않아. 특히 과거가 되게 쉽진 않아. 그렇게 가볍게 솔직히 말해서 수학 공부가 제일 쉽지. 수학 공부 그냥 똑같은 거 유형 1번 뭐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밑에 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렇지 않아? 근데 과학은 안 그래. 과학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과학이 진짜 어려운 과목이야. 아니 근데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지 않아? 과학이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올해가 제일 쉬운 거야. 내년, 내후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과학은 이 수학이랑 레벨을 비교할 게 아니야. 수학도 고등학교 가면 어려워지지. 과학이 훨씬 어려워져. 그래요? 왜 문과 안 가? 왜 학생들이 문과랑 이과 알지? 문과, 이과는 알고 있지. 이과가 힘들다 그래? 문과가 힘들다 그래? 이과는 훨씬. 이과 훨씬 더. 심지어 문과는 공부 안 한다고 그래, 이과 애들이거든. 어?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과학 때문에 그런. 아니 수학은 똑같이 해. 수학은 문과도 하고 이과도 해. 어? 차이가 있으면 뭐야? 미적분이랑 확통인데 그거 둘 다 어려워. 근데 뭐야? 사회랑 과학은 레벨이 달라.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하면 고등학교 수능 문제 있잖아. 어? 사회문화 같은 거 뭐 우리 지금 풀려고 해도 풀 수 있을 걸?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같은 거 지금 풀려고 해도 풀 수 있어. 근데 물리원이나 화학원 같은 거 한번 가서 심심할 때 한번 봐봐. 건들지도 못해. 어? 요즘 과학 못하면 그냥 못 간다고. 근데 과학이 쉽지가 않다니까. 기본적으로 과학은 뭐야 이과 학문의 꽃이야. 문과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문과 가는 이유는 과학하기 싫어서 가는 거야. 딴 이유 없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고등학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 지금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니야. 이런 것까지 하면서 가는 거야. 물론 시험 전날에 외워서도 풀겠지. 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일날 꼭 와서 한번 체크하고 공부 다 해야 돼. 일주일에 뭐 다음 주 올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저번 주에 그런 거 했어요? 라고 하면 의미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거 얘기한다고 했어. 이거는 이제 시험 전날 외워도 되는데 알아는 왜 그런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은 A에서 무슨 바람이 부냐? 요거 뭐 다 중요한데 특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빨간색 표현하는 거야. 북서풍이 불어. 이게 북서풍이 왜 부냐라고 얘기를 하면 A에서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면 얘한테는 어떤 바람이 부냐?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내는 어려운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 저기압의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고? 반시 방향으로 보면 돼. 여기 지금 반시 방향으로 이제 뭐지? 그 바람이 불을 거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좀 내가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이런 느낌으로 바람이 불잖아. 우리 친구 그거 알고 있어? 동풍, 내가 얘기하려고 해도 그래. 동풍이 동에서 부는 바람이야? 동쪽으로 가는 바람이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과학 공부를 내가 하니까 슬프다니까. 아니 동풍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북서풍, 그럼 북서쪽에서 오는 바람에 북서쪽으로 가는 바람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동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이야?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아니 이건 절대 그런 거야. 어? 남풍 그러면?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생각해봐. 이 A의 위치를 보면 저기압의 중심으로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얘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풍이 아니라 약간 위쪽에서 저 반시 방향으로 타고 내려오잖아. 그럼 북서풍. 이게 북서풍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 B에서는 이렇게 가겠지. 네. 이게 무슨 바람? 남서풍이 되는 거야. C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C에서는 이제 이쪽을 향해야 되겠지. 네. 무슨 바람? 남동풍이야. 얘는 남동풍. 자,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이야. 이게 ABC 위치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게니까 나중에 또 대신 저기압의 중심으로 모인다 정도는 나 이거 한꺼번에 기억해. 이건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 몰라도 되는 내용이 아니야. 약간 지구과학에서 지구를 이해하는데
핵심 내용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을 한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온대성 저기압이 언제라고? 봄과 가을에, 봄과 가을에 한반도 지도로 보면 저런 그림이 보일 거야. 어? 알겠어? 근데 누구도 중요하다고 했어 아까? 겨울과 여름도 중요해. 응? 자, 일단 겨울과 여름부터 볼게. 겨울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지? 에이, 응?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누가 있다고? 어마무시한 놈이? 시베리아. 겨울에는 시베리아라고. 응? 이 시베리아가 엄청 강해.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요런 그림이 있어. 얘 막. 이거 아까 시베리아가 무슨 기단이라고? 무슨 기압이라고? 한랭. 그러니까 기압 이름이 뭐라고? 거기야. 고기압이야. 시베리아 고기압이야.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어때야 돼? 높아야 돼. 그래서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 기압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요 북서쪽 쪽이 굉장히 뭐야? 고기압인 거야. 어? 고기압을 어떻게도 표시하냐면 여기가 이제 막 여기가 뭐 그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1048 이거 헥토파스칼 이것까지 안 배워도 되는데 이거 4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지? 1048, 1044 이게 초등학교 때 하나 요즘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하지. 일기도 그리는 거. 저게 이제 저 한 그림당 헥토파스칼 4헥토파스칼이거든. 헥토파스칼이라는 뜻은 본 적이 있지. 그냥 압력에 대한 얘기야. 기압이 1048 그럼 바깥은 1044 그 다음엔 1000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라는 거. 1040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쪽에 높은 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고기압 시베리아가 겨울철이야. 그러면 알겠어? 그럼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써? 여기는 응? 저기압이겠지. 맞지?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라는 거야. 겨울에는 시베리아가 제일 세다고 했잖아. 거기야. 그렇지. 시베리아가 세고 그럼 바람 어디서 어디로 불겠어? 바람 시베리아에서. 그렇지. 이걸 무슨 바람이라고 불러 우리가? 북서풍. 그렇지.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얘는 북서 계절풍이라고 불러. 이 북서 계절풍은 겨울을 표현하는 거야. 시베리아 기단이 굉장히 강하고 어? 북태평양 기단이 약해. 어차피 이 둘의 싸움이야. 그랬을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안 불어? 오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바람은 강하겠어 약하겠어? 바람. 강하겠지.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그만큼 센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여름은 어떻게 되겠어? 응? 여름은 이번에는 어디가 강하겠어? 어디가 강해? 그러면은 북태평양이 강한 거야. 그리고 북태평양이 이번에 뭐가 되는 거야? 고기압이 되는 거야? 저기압이 되는 거야? 거기야. 고기압이야. 그럼 당연히 이 시베리아가 뭐가 되겠어? 상대적으로 시베리아야? 짱. 시베리아가 저기압이 되는 거지. 그럼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겠어? 북태평양에서 저기. 그렇지. 얘를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라고 불러. 지금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고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름철 기기야. 그래서 여름엔 대부분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대부분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아까 누구 있었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응? 초여름이었지, 초여름. 초여름 하나만 더 기억하자고 그랬지. 초여름은 내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같이 쓸게.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남동 계절풍 이제 지울게 잠깐. 누구를 기준으로 이쪽에? 오호츠크랑 누구? 북태평양이 둘이 어때? 여기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요게 생긴다고. 그 뭐야? 전선의 이름이 뭐라고 이게? 그 전체 전선.
그치. 이게 여기 이렇게 정체 전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딱 보면 그냥 그림 보면 요 동해 쪽에 요런 전선이 있어. 둘이 세력을 싸우는 거야. 물론 이게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미치겠지. 그리고 이때 뭐가 내리는 거야? 장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 개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어떤 그림을 딱 보고, 야, 얘는 봄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 문제에서. 어? 오케이? 이 정도면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185쪽 한번 이제 이것도 한번 쭉 풀고, 다 풀고 가야지. 85쪽이요? 85쪽. 그리고 숙제는 여기에 관련된 단어는 이 페이지 비슷해까지 풀어오는 거야, 수요일날. 네. 그리고 수요일날은 숙제랑 여기서 할 걸 줄 거야. 우리 할 거는 빈칸 채우기 할 거야. 오늘 했던 내용들이랑 뭐 이거 해갖고. 됐어? 그럼 또 볼까?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 고기압.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 저기압.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 그 다음에 일기도. 일기도. 이동성. 이동성. 남구국적. 아, 요거 얘기 안 했네. 남부국적. 근데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그냥 이 그림을 봐도 알지 않아? 동서남북. 어차피 처음부터 방향을 가지고 했잖아. 동서남북 하면 서고동적?
그 다음에 남고 북쪽 뭐 이렇게 그냥 봐도 확인할 수 있지. 6번에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불어나간다. 불어나간다. 그리고 상승기류. 상승기류 흐리다. 흐리다. 그리고 가가 저기압. 가가 저기압 나가 고기압. 8번에 1에 B, B, C, C, A, A. 북서풍, 남서풍. 그렇지. 9번에 남서쪽에서 동서쪽. 이건 이제 정확하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는 건데 그냥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말이 맞아. 그리고 10번에 1번. 10번에 1번? 아, 기압 배치? 그러니까 기압이, 고기압이 어디, 그러니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냐라는 거야. 지금 이게 보면 가는 언제 일기도야? 겨울, 여름이에요. 여름이지. 이건 여름 일기도야. 그러면 얘는 남고 북저야. 아, 이걸 안 했었네. 근데 뭐 그래도 우리 그냥 이제 지금 기억하자고. 서구. 그렇지. 왼쪽은 누가 봐도 겨울이지. 서구 동절. 그 다음에 2번은 여름철. 여름철과 겨울철이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볼까라고 해보면 지금 여기서 잠깐 여기는 그냥 빠르게 보자고. 그냥 유제 1번 한번 봐봐. 지금 유제 1번을 보면 언제 일기도겠어? 내가 그 얘기했지. 이거 뭐 보여 지금? 저기압. 이게 언제라고? 이게 온대성 저기압 보이면 내가 뭐라고? 봄. 이게 봄과 가을이야. 아니 그냥 어차피 겨울과 여름을 구분할 수 없으면 다 봄과 가을이야. 아니 뭐 온대성 저기 있던 없던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름과 겨울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다 봄과 가을이야. 네. 그러니까 그 아래도 어때? 유제 2번에 얘도 뭐야? 뭔가 얘도 봄 가을이야. 아니 그러니까 얘가 좀 뭘 어려워. 얘를 건들기가. 그리고 이거는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불러. 요 고기압을 니은에. 근데 이동성 고기압이랑 온대성 저기압이 결국 근데 이동성 고기압이 이제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데 이 이동성 고기압이 결국 뭐냐 날씨를 자주 정하니까 결국 봄과 가을의 날씨는 누가 자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겨울에는 누가 결정해 날씨를? 겨울에요? 응. 시베리아. 시베리아 기단. 여름에는? 그 북태평양. 응.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양치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동성 고기압이랑 온대성 저기압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야. 물론 그걸 이제 양치강 기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시험용인 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온대성 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야.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온대성 저기압이 있다. 자, 그리고 유제 3번은 누가 봐도 무슨 철? 위에 거는? 겨울철. 기억은 뭐야? 3번의 기억은? 누가 봐도? 여름. 이건 여름이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자면 초여름이야. 왜냐? 뭐가 있으니까. 여기 그 뭐냐 정체전선. 정치. 장마전선. 장마는 초여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유제 4번을 보면 얘도 여름. 사실 얘는 그냥 고기압의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기억은 그냥 겨울. 그렇지. 누가 봐도 겨울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고기압이 어딘지 확인하면 돼. 그리고 6번 역시도 겨울이지. 소고동절. 오케이. 이게 숙제로 다 해갖고 와. 한번 풀어보고. 일단 다음 평가까지는 힘들겠네. 딱 91쪽. 왜냐면 저게 단어평가네. 91쪽까지만 풀고 일단 91쪽까지만 풀고 공부 우리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적은 거. 왜냐면 수요일에 이걸 할 거거든. 이걸 한번 다시 스스로 정리 한번 하고. 네. 알겠지? 수고했어. 네.